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끊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람을 대하던 마음을 거두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은 감정을 붙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가 끝나도 사고의 방식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감정은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데 이상하게도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생각이 한 번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이미 끝난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나?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예전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왜 말 한마디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까요? 상대의 반응을 굳이 미리 예상해 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감정은 차분한데 결정만 유독 늦어지는 경험. 미련은 없다고 느끼는데 사고는 자꾸 예전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 부부로 살았던 시간은 서로의 인생을 공유했다기보다 수많은 결정을 함께 내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관계의 경계, 양보해야 할 때와 밀어붙여야 할 때까지 그 결정의 순서와 방식은 감정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한 사고의 경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이미 괜찮은데 왜 이런 상황만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질까? 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계속 정리하고 있을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인지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사고 습관인지, 만약 감정이라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옅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비슷한 상황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생각이 시작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고의 순서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고의 순서가 어떻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감정은 다 끝났어요. 미련은 없어요. 그 말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은 자꾸 그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연락이 와도 안 와도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편한데 머릿속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지 잔존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쓰던 생각의 방식이 습관처럼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끝났지만 그 상황 안에서 굳어졌던 생각의 흐름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한동안 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은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괜히 말 한마디를 고르고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핍니다. 그럴 만한 상황은 없는데 몸과 생각은 그때의 방식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 후 전 인연에 대한 생각도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시 잘해보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투, 선택, 판단에서 자꾸 그 사람이 있던 자리의 기준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관계 안에서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을 고르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정리하려 애쓰던 사고방식. 그건 그때의 나에게는 필요한 태도였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상처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겠죠. 문제는 그 방식이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식었는데 생각은 아직 그 자리에 머뭅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정리가 덜 된 느낌이 남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아직 못 놔준 건가? 마음이 약한 건가? 하지만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덜 끝난 게 아니라 생각이 익숙한 길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억지로 잊으려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도 금방 다시 같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에 가까운 사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마음을 다독이는 것보다 생각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65세의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박 선생님은 이혼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크게 다툰 적도 없고 마지막엔 각자 잘 살자는 말로 정리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깔끔하게 끝난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대학 문제, 등록금 이야기, 가끔은 병원 이야기까지 연락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박 선생님이 힘들었던 건 연락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이런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아까 그 말 왜 그렇게 했지? 괜히 말 꺼낸 걸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겠지? 통화는 짧았는데 생각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의 반응을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을 붙잡고 있던 건 정말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던 박 선생님의 방식일까요? 박 선생님은 어느 날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연락을 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 사람 반응을 신경 쓰며 있었구나. 자식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말은 괜찮을까를 먼저 떠올리고 결정을 내릴 때도 저 사람은 또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끝났는데 사고의 순서는 아직 옛날 그대로였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오해합니다. 아직 미련이 남았나 보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건 미련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관계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 순서가 습관처럼 남아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끝난다고 해서 생각의 기준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식처럼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관계라면 그 흔적은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연락을 끊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연락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말을 차갑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생각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묻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결정인가? 이 생각이 오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처음엔 어색했고 자꾸 옛 습관이 튀어나왔지만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하는데 예전처럼 마음이 휘둘리지는 않아요. 그때 박 선생님은 비로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날인데 특별히 감정적인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됐나 보다. 역시 완전히 끝낸 게 아니었어. 하지만 이건 정리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에 들어섰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경계 혼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끝난 관계의 역할과 지금의 나의 역할이 순간적으로 섞여버리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부부였고 함께 결정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 예전의 위치로 잠깐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들입니다. 아이 문제로 상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조율하려 들고 생활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설명을 더 하게 되고 상대가 무심하게 한 말에 예전처럼 마음이 반응합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었는데 내 마음은 그걸 관계의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혼한 이 상황에서 정말 의견을 맞춰야 할 관계인가요? 아니면 각자의 입장에서 말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이 구분이 흐려질 때 사람은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경계 혼합이 일어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게 되고 괜히 이해받고 싶어지고 상대의 반응에 내 기분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남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거기까지 신경 썼지? 괜히 말 꺼낸 것 같아. 이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 관계 안에서 같은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정리는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끝났는데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어떻게 보였을지가 먼저 떠오르는지 결정을 내릴 때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선택보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상상하고 있었는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설명을 습관처럼 덧붙이고 나서 혼자서 그 말을 다시 곱씹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출발점이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는 신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예전 자리로 잠깐 돌아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경계는 다시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생기면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관계를 더 차갑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까지가 지금의 선이다. 이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됩니까? 완전히 마음에서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방향이 자주 어긋납니다. 정리는 누군가를 머릿속에서 지워내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는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을 옮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늘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았을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 생각은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만 바꿉니다. 상대의 말이나 의도를 따지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꺼내는 겁니다.
이 생각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여기에는 옳고 그름도 없고 누가 잘했는지도 없습니다. 오직 이 생각이 지금 내 삶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흔들고 있는지만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통화를 끊은 뒤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맴돌 때 그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따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늘 내 하루가 더 나아질까? 대부분 이 질문 앞에서는 답이 금방 드러납니다. 이 기준을 쓰기 시작하면 생각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떠올라도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굳이 해석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정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을 밀어내서가 아니라 생각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오래 함께했던 관계일수록 사고의 흔적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바뀌면 같은 생각이 반복되더라도 그 깊이와 머무는 시간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은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의 나를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정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서류 하나, 결정 하나로 생각보다 빨리 정리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오래 남는 이유는 사람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쓰던 생각의 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가끔은 문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때 했던 선택, 지금이라면 다르게 했을지도 모를 장면들. 그 생각이 스쳐가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머물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하루가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의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정리가 되었다는 건 완전히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제는 누군가의 반응보다 내 하루의 평온이 먼저인 시간이 왔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물러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하나가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생각은 지금의 나를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순간 정리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